안녕하세요. 마력과학의 진호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작을 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잘해보도록 합시다. 열심히 했어야 돼요. 이 3학년 과학이 은근히 조금 어렵다는 건 쌤이 OT 때 조금 얘기를 했으니까 그 OT를 조금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이 어려운 3학년 과학을 지도생과 함께 이 좋은 하이탑 책으로 잘 준비할지를 잘 설명했으니까. 알죠? OT를 꼭 듣고 오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이제 전기와 자기 중에서도 이제 정전기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의 발생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줄까 합니다. 우리 하이탑 교재로는 이제 10쪽에서 11쪽, 12쪽에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선생님 나름대로 여기 11쪽, 10쪽, 그 다음에 12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쭉 잘 설명을 해주면서 중요한 개념을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워낙 뛰어난 학생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주 빠르게 핵심적으로 잘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전하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전기력이라는 건 어떻게 작용하고, 우리가 전기를 띠게 만드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대전시키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잘 얘기할 겁니다. 자, 전기의 발생을 알기 위해서는요, 원자의 구조부터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원자의 구조에는 양성자, 중성자, 원자핵, 전자 이런 거,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잘난 척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쿼크 이런 것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원자의 구조부터 우리 쭉 잘 판단해가지고 전기의 발생 잘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요,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이 뭐로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자꾸 분해했습니다. 분해하다 보니까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원자가 되어 있다고 돌톤 아저씨가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 돌톤 아저씨가 돌톤 안에 안 깨진다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셔졌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원자 속에 원자핵이라는 것, 그 다음에 전자라는 게 있다는 걸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얘기했는데 선생님 강의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들었어야지 아는데. 그래서 이때는 물질을 한번 조금 나눠볼까요? 원자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죠? 이 원자라는 게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물질이라는 것부터 조금 시작을 하면 돼요. 이 정도는 조금 알아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자, 물질이라는 게 뭐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해라는 걸 조금 하는 거죠. 분해하다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분자라는 게 등장을 해요. 분자도 대충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이탑으로 공부하는데 이 정도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큰일 난 거야. 그치? 자, 분자도 분해가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원자로 되고요. 그렇죠? 이제 원자가 분해가 되면 뭐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이제 원자핵이라는 거하고 뭐가 등장하냐면 전자라는 게 이렇게 등장을 하죠. 사실은 이 원자핵도 한 번 더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이라는 걸 분해시키면 양의 성자하고 그 중의 성자, 중성자가 있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물질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기본 입자가 뭐냐라고 불러주면 그냥 원자라고 얘기하면 돼요.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자, 성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분자라는 건 어떤 걸 분자라고 얘기하냐면 성질을 갖는 거야. 성질. 그렇죠? 원자들이 결합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성질을 갖는 분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는 우리가 분자라고 그러고요. 분자는 누구를 조금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보가드로 아저씨를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아보가드로 아저씨의 분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은 아보가드의 분자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언젠간 다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치? 0도씨 1기압 22.4 리터 속에는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보가드로 수만큼 들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있는 학생들은 참 좋은 학생들이고요. 모르고 있는 학생들은 앞으로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거 나 몰라서 안 돼요.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그러고요. 그럼 원자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물질을 구성하는, 그쵸? 물질을 구성하는 그냥 가장 작은 입자야. 그냥 물질을 구성하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등 과정에서는.
뭐 상관없어 이 정도만 알아도. 자,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원자라는 거는 누가 있냐면 돌톤 아저씨, 그 돌톤 아저씨까지는 기억하시고, 자, 돌톤 아저씨가 분해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속에 이제 원자핵과 뭐가 들어있다고? 전자가 들어있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원자핵이라는 게 플러스 전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전자라는 게 마이너스 전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건 받아들이시는 거야. 자, 원자핵이라는 건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다.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핵이라는 게 전자에 비해서 너무나 질량이 커요. 한 1780배 정도 된대요. 그래서 원자핵이 너무나 무겁다. 전자에 비해서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겁다는 건 다른 물질로 뭐가 되어 있다? 조금 합쳐져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원자핵이라는 게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입자가속기라는 데 집어넣어가지고 또 분해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는 걸 알게 돼요. 자, 여기 있는 양성자가 플러스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얘는 아무런 전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자라는 건 마이너스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죠. 조금 더 많은 걸 알고 싶은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런 생각까지 하셔도 돼요.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쿼크로 되어 있구나. 이 정도까지도 알고 있어도 좋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쿼크라는 걸 봐서 배우게 됩니다. 이름만 익숙하게 만들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생님 얘기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결국에는 양성자, 중성자, 정성이 된 거야. 양성자, 중성, 전자. 근데 우리는 이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원자라는 건 원자핵과 전자 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양성자, 중성자를 합쳐져 있는 애를 우리가 뭐라 그래? 원자핵이라고 그러는데 이 원자핵 속에는 이렇게 뭐가 들어있다고요? 양성자가 들어있고요. 전기를 띠고 있어요. 플러스. 그냥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이렇게 뭐가 있다는 거? 중성자가 있는 거야. 얘네들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걸 원자핵이라고 그래.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누가 뺑글뺑글 돌아다닌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전자님이 뺑글뺑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네. 이걸 이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 원자핵. 이런 거 자꾸 어렵다 하면 안 돼요. 원자핵이라는 건 양성자하고 뭐로 되어 있다? 중성자로 되어 있다. 그렇죠?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되어 있다. 근데 원자핵 주변에 누가 돌아다닌다? 전자가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괜찮죠? 여기다가 이제 성질을 알아야 돼. 자, 원자핵은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어요. 전기적으로. 우린 전기 배우려는 거니까.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고, 중성자는 전기를 안 띠고 있어요. 얘는 전기 없어요. 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전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대요. 어렵지도 않아요. 얘는 마이너스 전기적인 성질을 띠잖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뭐냐면 원자핵과 전자를 합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줘? 원자라고 이렇게 불러주는데 원자는 도대체 그럼 플러스 성질을 띨까요? 마이너스 성질을 띨까요? 원자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아니죠. 원자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닙니다. 그럼 원자는 뭐라고 불러줘야 되냐면 앞에 여기 이렇게 중성이라는 말을 붙여야 돼. 중성원자입니다. 중성원자. 얘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아요. 원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아.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이거 처음 배우는 것도 아니잖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술형 나올 수 있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원자핵의 숫자하고 전자의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원자핵은 그냥 한 개 있는 거야. 이 원자핵에 양성자가 몇 개 있고 두 개 있고 여기에 전자가 두 개 있는 거야. 양성자가 두 개 있고 전자가 두 개 있으니까 어떻게 쌤쌤에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지. 원자핵의 개수가 몇 개 있다 그러면 안 돼. 원자핵은 그냥 하나 있다 그렇게 덩어리야 덩어리. 그 덩어리 묶음이잖아.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묶음을 원자핵이라고 그러는데 원자핵의 개수라고 얘기하면 절대 표현이 다른 말이니까 완전 다른 거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정기적으로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인 이유,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원자핵입니다.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기적인 양, 플러스 전기적인 양, 플러스 전기적인 양, 그쵸? 플러스 전기적인 양. 그 다음에 누가 갖고 있는 전자 갖고 있는 마이너스 전기적인 양, 마이너스 전기적인 양. 이게 뭐 하기 때문에 그래? 같기 때문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죠. 자, 누가 갖고 있는, 그쵸? 원자핵이 갖고 있는 플러스 전기적인 양과 전자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 전기적인 양이 뭐 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뭐다? 중성이다.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정도 하나는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전기를 떼야 돼. 전기는 종류가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라는 게 있잖아요.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그럼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중성이라는 게 뭘 해야 돼? 중성이라는 게 없어져야 돼. 중성이 깨져야 된다고. 중성이 깨져야 돼요.
그럼 중성이 깨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가 하나가 없어지거나 생기거나 그렇게 해야 돼. 없어지거나 생기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전기적인 양인 원자핵이 차지하는 거고, 자,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적인 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전자가 움직이든가 원자핵이 움직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자핵이라는 건 안에 너무나 많은 애들이 뭉쳐져 있고 되게 무거워. 엄청 무거워. 진짜 무거운 거야. 누구에 비해서? 전자에 비해서. 그래서 뭐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전자만 이동이 가능하다. 아유, 이런 것도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 전자만 이동 가능하다. 그래서 전자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그쵸?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자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인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원자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어떻게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지를 알아야 돼. 누구만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만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를 잃거나 얻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전기를 띠게 되는 겁니다. 자, 원자의 구조 요 정도로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이렇게 원자의 구조를 배웠으니까 이 원자의 구조를 가지고 전기를 발생하는 걸 조금 얘기를 해줄 거야. 전기를 발생하는 거. 자, 전기를 발생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전이라고 그래요. 자, 대전이라는 건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자, 전기를 만드는 거야. 플러스 전기를 만들거나 마이너스 전기를 만드는 거야. 대전시키는 거야. 자, 이렇게 전기를 띠게 만드는 방법, 이런 걸 대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전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오늘 선생님하고 배울 마찰전기라는 걸 배우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하고 부딪히면 됩니다. 접촉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다음 강의 시간에 선생님하고 배울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는 걸 조금 배웁니다. 그래서 정전기 유도 현상, 접촉, 마찰 전기 중에서도 오늘은 마찰 전기만 조금 얘기를 해주고요. 시간이 허락되면 선생님이 또 뭘 얘기해 줄 거냐면 접촉이라는 것도 조금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찰 전기, 마찰을 시켜가지고 전기를 띠게 만드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마찰 전기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전이라는 용어만 조금 기억하세요. 대전이라는 건 전기를 띠게 만드는 행동, 전기를 띠게 하는 거, 그런 걸 대전이라고 그러고,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우리가 대전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많이 어렵진 않죠?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선생님하고 뭘 알아야 되냐면, 전기를 띠는 방법 중에서 뭐만 이동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전자만 이동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원자가 이거야.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려. 원자가 전자를 잃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그렇지. 전자를 잃어버리면 중성이 깨지면서 원자핵이 더 많아지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돼요. 이게 기본이야. 자, 원자가 전자를 뭐 할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원자가 전자를 얻을 수 있어요.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당연히 전자가 더 많아지니까 마이너스 전기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야. 자, 모든 과학은 시작은요, 원론 이해부터 조금 시작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하면 돼요.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전자를 얻으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거야. 잃어버리면 플러스 전기, 얻으면 마이너스 전기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원자가 도대체 잃어버리고 어떤 원자가 전자를 얻는지 이걸만 알면 되겠죠. 어떤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고 어떤 원자가 전자를 얻는지 그것만 알아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물질을 뭐 하는가 이렇게 비벼요. 자, 물질을 이렇게 비비다 보면요, 원자에게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에게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강한 애가 원자에게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약한 애 거의 전자를 뺏어오면 되는 거야.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을 접촉을 시켜서 비빕니다. 이제 비벼. 자, 이렇게 보통 많이 표시를 해요. 비빈다는 걸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해요. 자,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자, 플러스 하나, 둘, 셋, 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있으면요, 중성이야. 맞죠? 플러스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렇죠? 그럼 이쪽에다 선생님이 얘 A가 A라는 물질이고 얘가 B라는 물질이야. B라는 물질은 조금 다르게 생긴 거야. 다른 물질이니까 원자의 개수, 전자의 개수가 틀려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요 정도만 있는 거야. 요 정도. 그럼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 어떤 게 틀린다고? 원자에게 전자를 잡아당긴 힘의 차이가 있다고.
자,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보다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게 더 뭐라고? 세다고. 그러니까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에 비해서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 근데 얘네들을 서로 뭐 한 거야? 접촉을 시켜서 비볐대요. 접촉을 시켜가지고 비비면 어떻게 돼요?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니까 얘의 전자를 이렇게 뭐 할 수 있다고? 뺏어올 수 있다고. 얘의 전자를 이렇게 뺏어올 수 있다고. 뺏어올 수 있다고. 아니 누가 뺏기고 누가 얻는지는 몰라. 그건 실험을 통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전자가 B에서 A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 쳐보자. B에서 A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 치면 A 같은 건 전자를 얻었죠. A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 전자를 잃어버렸으니 얘는 뭐 하는 거?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거야. 자, 이렇게 뭐 했을 때? 접촉을 시켰을 때, 비볐을 때, 마찰을 시켰을 때 전자가 어느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마찰을 시키고. 전자가 어느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린 애는 플러스를 띠고 전자를 얻은 애는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거야. 그럼 우리가 되게 신기하게 궁금해야 될 거는 선생님 A가 전자를 잃어버린지 B가 전자를 잃어버린지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건 우리가 잘 모르잖아. 그래서 대전되는 순서를 정한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전열이라고 그래요. 대전열. 대전열 같은 경우는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거하고 끝에 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보통 어떻게 숙지를 하냐면 털입니다. 털이 유명한 나는 고풀에 걸렸다 이렇게 해요. 그냥 나는 외우는 게 이렇게 외워요. 털이 유명한 나는 고풀에 걸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 이름이 털가죽이야. 얘가 유리야. 얘가 명주야. 얘가 나무야. 얘가 고무야. 얘가 플라스틱이야. 얘가 에보나이트야. 자, 털가죽 기억할 수 있고요. 유리도 기억할 수 있고. 뭐 알잖아. 털가죽 알지? 유리 알지? 명주도 대충 들어는 본 것 같아. 나무 알고 고무 알고 플라스틱 알고 에보나이트 알아요? 에보나이트. 자, 에보나이트를 잘 모르는데 인터넷상에다 에보나이트를 치면 어떻게 나오냐면 볼링공이 제일 많이 나와. 엄청나게 딱딱한 플라스틱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대전열이잖아. 뭐 열나는 순서라고 적은 게 아니고 이 대전열이 뭐냐면 나열시킨 거야. 자, 대전되는 순서를 나열한 겁니다. 털가죽은 전자를 잃기 쉬운 거야.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전자를 잃기가 쉬운 거야. 아, 이쪽으로 가면 전자가 잃기 쉽구나. 쉽게 전자를 잃어버리는구나.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를 뭐 한다고? 얻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비볐다 하면 전자를 뺏어오니까 마이너스 전기가 된다는 소리고 얘는 비볐다 하면 뭐 하는 거야?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얘는 플러스가 된다. 이게 순서야. 털가죽하고 누구하고 비볐어요? 털가죽하고 유리하고 비볐대요. 털가죽하고 유리하고 비비면 털가죽이 왼쪽에 있고 유리가 오른쪽에 있잖아. 오른쪽에 있는 애가 뺏어오는 거고 왼쪽에 있는 애가 잃어버린다는 거야. 털가죽하고 유리하고 비비면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유리가 항상 마이너스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야. 유리하고 명주하고 비비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유리하고 명주. 명주가 더 오른쪽에 있잖아. 그럼 명주가 뺏어오고 얘가 잃어버린다 이 소리야. 상대적인 비교를 조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전자를 뺏어오기가 싫고 왼쪽에 있는 애들은 전자를 뭐 하기 쉽다는 거야? 잃기 쉽다는 거. 요 정도만 조금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뭐가 어려워? 그렇죠? 이런 거 조금 암기를 조금 하는 게 되게 필요하긴 해요. 자, 전자를 잃거나 얻음으로써 전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마찰 전기라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마찰 전기 중에서 보면 물질들마다 원자에게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달라요. 우리는 A가 더 센지 B가 더 센지는 몰라. 문제에서 가르쳐 줄 거야. 그런 거에 고민하지 마시고. A가 B보다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니까 B의 전자를 잡아당겨옵니다. 그럼 B가 전자를 뭐 하는 거야? 잃어버려서 플러스. A는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마찰에 의한 대전 방법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자,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요. 전기를 띠는 걸 원할까요? 전기를 띠지 않는 걸 원할까요? 이게 더 중요해. 전기 상태를 유지하기가 더 쉬워요. 전기 상태를 잃어버리는 게 더 쉬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잘 보면 돼요. 주변을 보시면 돼요. 주변에 보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결국에는 전기를 다 안 띠고 있어요. 모든 물질들이 전기를 다 띠고 있지 않다는 거는 세상에는 전기를 띠는 것보다는 전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전기를 안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중성이 더 뭐하다는 거, 안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 왜? 이런 애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전기를 띠고 있는 애들은 다 뭐하고 싶은 마음이 드냐면 중성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전기를 띄자마자 플러스 전기를 띄자마자 어떻게 돼? 중성이 되고 싶어요. 마이너스 전기를 띄자마자 뭐 하고 싶어? 중성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개념을 조금 잘 알고 있으면 접촉도 되게 쉬워요. 잘 보세요.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대요. 자, 지금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는 물체야.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는 물체는 뭐 하고 싶어 해? 전자를 얻어서 중성이 되고 싶은 거야. 이해돼요? 그럼 여기 어떤 물체를 선생님 접촉을 시켰대요. 그럼 어떤 물체를 접촉시키면 얘는 뭐가 필요해? 지금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전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자를 얘한테 뺏어오는 거야. 그럼 이 접촉된 물체는 뭐 하는 거야? 전자를 잃어버려서 얘는 무슨 전기를 띄면 돼? 플러스 전기를 띈다고. 자,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는 물체하고 접촉을 하면 플러스 전기를 띄게 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접촉에 의한 대전이라고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대전열 사이에 많이 떨어져 있는 사이에 하면 전기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 정도 조금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요 정도 하나까지만 더 기억하면 돼요.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전기,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기가 된다는 거. 그렇죠? 서로 다른 물질을 비볐을 때만 마찰에 의한 전기가 발생한다는 것도 조금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마찰 전기까지 했으니까 선생님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 하이탑 책에서 골라서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요. 나와라. 자, 고난이도 문제 23쪽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자, 보통의 물체가 전하를 띄지 않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마찰 과정에서 전하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원자의 크기와 전자의 크기가 같기 때문이다. 원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와. 그러니까 3번을 골라서 틀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원자액의 개수는 어냐? 원자액은 딱 하나의 덩어리야. 한 덩어리 있는 거예요. 전자는 수소 같은 건 하나, 헬륨 같은 건 2개, 리튬 같은 건 3개. 전자의 개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원자액은 덩어리 하나를 얘기하니까 원자액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가 같다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전하량을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물체 내부에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이렇게 모든 물체들은 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플러스 정기적인 양과 마이너스 정기적인 양이 같기 때문에 물질들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이걸 꼭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쪽에 나와 있는 5번 문제입니다. 20쪽에 나와 있는. 자, 그림과 같이 정기적으로 중성인 두 물체 A, B를 마찰을 시켰더니 A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었고요. A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었고 A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었고 B는 플러스 전하를 띄었대요. 그럼 왜 그런 거야? A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었다는 건 B한테서 전자를 뺏어왔다는 거죠. 전자를 얻었다는 거잖아. 마찰시켰을 때. 그럼 얘는 전자를 잃어버린 거고 얘는 전자를 얻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찰 후 B에는 전자가 없다. B는 전자가 없다는 게 아니고 플러스 양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하죠. 왜 전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돼. A가 B보다 전자를 잃기 쉽다. A는 전자를 얻기 쉬운 거죠. A가 B보다 전자를 잃기 쉬운 게 아니고 얻기 쉽다. 마찰 후 A의 플러스 전하는 감소한다. 플러스 전하는 움직이는 게 아니야. 전자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찰 후 B에는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보다 많다. B는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보다 더 많겠죠. 그래가지고 뭐라는 거야?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는 거예요. 마찰 과정에서 A에서 B로 전자가 이동했다. B에서 A로 전자가 이동한 거죠.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B가 플러스를 띄는 이유는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 강의를 할 겁니다. 개념을 정리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조금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죠? 잠깐만 물 한 잔 먹고 우리 다음 강의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력을 처음 발견한 학자는요, 우리가 탈레스라고 얘기합니다. 탈레스가 이제 호박을 가지고 호박이 우리가 먹는 그 호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석으로 된 호박이 있어요. 그 호박을 막 이렇게 보석이니까 막 닦았을 거 아니야. 딱 닦았더니 그 전기 마찰 전기가 발생. 따고. 그때부터 전기가 이제 있구나라는 걸 조금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전기력이라는 건 전하를 가진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이제 전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하를 가진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하를 가진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전기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하의 종류만 조금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전하라는 건 크게 무슨 전하가 있냐면
플러스 전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플러스 전하. 보통 누가 많이 갖고 있어요? 양성전하 원자에게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마이너스 전기적인 성질, 마이너스 전하. 누가 갖고 있어요? 이제 전자가 갖고 있는 거죠.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전기가 어떻게 발생하고 그러는 거. 전기를 발생시키는 걸,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전기를, 플러스 전기가 되게끔, 마이너스 전기가 되게끔 하는 걸 우리가 내전이라고 했잖아요. 대전. 근데 이 대전을 시키자마자 모든 애들은 중성을 더 안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자를 어떻게 잃어버리거나 다시 또 얻으려고 합니다.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애는 전자를 얻어서 중성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애는 전자를 잃어서 뭐가 돼? 다시 또 중성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기를 띠는 건 대전이라고 하고, 전기를 잃어버리는 건 하여튼 방전이라고 그래. 방전, 디스차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대전이란 용어, 방전의 용어도 조금 잘 알아두시고,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전기를 띠게 하는 걸 대전을 배웁니다. 자, 이렇게 전기를 띠게 되면, 전기를 갖게 되면 전기를 갖고 있는 그 물질들을 전하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전하를 가진 입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작용하는 힘이 있대요. 그걸 일단 전기력이라고 그래. 전기력. 그럼 이렇게 무슨 전기를 띠고 있는 애가 있어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애가 있겠죠. 와, 이거 우리 아들도 아는 것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애가 있고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애가 있어요. 이 진짜 이거 하기 너무하다. 그렇죠? 플러스는 서로 배척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전기. 자, A라는 전하가 B라는 전하를 미는 힘이나 B가 A를 미는 힘은 똑같아요. 작용 반작용. 기억하면 훨씬 더 좋아요. 자, 여기 C라는 전하가 있고 D라는 전하가 있는데 전하의 종류가 다르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이렇게 전하의 종류가 다르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대요. C가 D가 C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크기는 같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마이너스 전하를 둘 다 띄고 있대요. A, B, C, D, E, F죠. E가 F를 밀어주는 힘이나 F가 E를 밀어주는 힘이나 쌤 똑같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 그래? 전기력이라 그래. 이런 거 쓰기도 조금 민망하죠. 같은 종류이면 우리가 뭐라 그래? 같은 종류이면 저리 가 밀어내는 힘. 무슨 힘이 작용해요? 청미역이라는 게 작용하고요. 다른 종류죠. 다른 종류.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전하의 종류가 다른 종류일 때는 일이와 일력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하이탑으로 배우는데 이 정도는 조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전하 사이 거리, 그렇죠? 두 전하 사이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얘기하고요. 나중에 이제 전기적인 양을 우리가 뭐라고 표시하냐면 Q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QE라는 알파벳을 썼으니까 여기는 QF라고 이렇게 썼을 때 보면 전기력이라는 건 쿨롱의 법칙입니다. 전기력 구하는 거야. 전기력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두 전하 사이 거리의 제곱 반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이거 어렵니?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두 전하량의 뭐에? 곱의 비례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글로 일단 알아두시고요. 이걸 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쓰면 돼. 전기력이라는 건, 전기력 F라는 건 어떻게?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 두 물체의 전하량이 곱에는 비례하고 여기 비례 상수 K가 들어가면 돼요. 뭐 쿨롱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얘기하자면 쿨롱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이 식이 의미하는 바만 조금 잘 알아두시면 돼. 뭐하다는 거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대잖아. 제곱에 반비례. 이걸 한글로 얘기하면 뭐하다는 거야? 가까울수록 세진다는 거야. 이거 간단하잖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까울수록 세진다. 스트롱해진다. 이거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 그치? 가까울수록 세진다. 괜찮죠? 전하량이 곱에는 비례하는 건 전하가 크면 클수록 당연하죠. 플러스 5보다는 플러스 8이 더 크다고. 플러스 10보다는 마이너스 100 이게 더 크다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라는 건 방향을 의미하는 거니까 크기와는 거의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같은 종류는 청력이 일어나고 다른 종류는 인력이 일어나고 굳이 우리가 이제 하이탑으로 배우니까 이 정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전하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기력 크기라고 이렇게 조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굳이 더 공부하고 싶으면 요 정도까지도 하나 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력이라는 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전하량이 곱에 비례한다. 괜찮죠? 자, 전기력을 이용하는 것들은 우리 하이탑 책에 조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조금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력에 관한 문제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력 확인 문제 21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은 대전된 공분선 ABC를 두 개씩 가까이 했을 때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얘들은 붙었네. 붙었으니까 이리 와죠. 인력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종류가 작용하면 되고 BC는 지금 서로 밀어내고 있는 거죠. 이게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얘는 이제 같은 종류죠. 그러면 뭐 얘가 만약에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돼요. 만약에 A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야지 서로 붙잖아. 얘가 B가 플러스면 이쪽이 플러스가 되면 얘도 청력이 작용하니까 플러스 이렇게 돼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A하고 B는 같은 종류의 전환이다. A, B하고는 다른 종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 같은 종류면 밀어내야 되니까. 자, B하고 C는 같은 종류의 전화를 띈다. B하고 C는 같은 종류죠. 마마나 뿔뿔. 그래야지만 청력이 작용하는 거잖아. A와 C를 가까이 매달면 서로 밀어낸다. A, C는 무슨 전기야?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른 종류니까 서로 다른 종류면 인력. 이리 오세요 하면 되죠. 밀어내는 게 아니고 뭐한다?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요. 뭘 위해서 전기의 발생에 해당되는 거 배웠습니다. 원자의 구조, 마찰, 전기, 그 다음에 전기력까지 쭉 배웠습니다. 우리가 뭘 배웠는지 아주 빠르게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력 핵심 정리입니다. 자, 원자에게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전기를 띠기 전에 중성인 상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자를 잃게 되면은 전자를 얻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는 걸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기, 플러스 전하를 갖게 되는 거고요. 전자를 얻게 되면 마이너스 전기, 마이너스 전하를 갖게 되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전하 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워서 전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대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전시키는 방법에는 세 가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물체를 이렇게 마찰을 시켜도 돼요. 그리고요,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하고 접촉이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정전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도 전기를 띠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전기 유도 현상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면 되는 거고, 마찰을 시켰을 때 전자들이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지를 꼭 반드시 잘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찰 시 전자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림을 통해서 봅시다. 그렇죠? 자, 털가죽하고 플라스틱자를 이렇게 마찰을 시켜야 돼요.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을 시키게 되면요, 한쪽에서 한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는 전자를 뺏어야 되고 누구는 전자를 잃어야 됩니다. 마찰을 시키면요, 하나는 무조건 전자를 얻어야 되고 하나는 무조건 전자를 어떻게 잃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찰을 시키면 서로 다른 전기를 띠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플라스틱자하고 털가죽으로 이렇게 비비게 되면 털가죽에서 플라스틱자로 어떻게 전자가 이동하게 되겠죠. 누가 전자를 잃기 쉬운지를 나열하는 걸 대전열이라고 그랬어요. 털이 유명한 나는 코풀에 걸렸다. 그래서 털가죽은 비볐다 하면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고, 에보나이트 막대는 비볐다 하면 전자를 얻는다는 걸 꼭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플러스는 청력, 플러스 마이너스는 인력, 마이너스 청력, 이런 전기력까지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아주 열심히 수업 잘 들으신 겁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이렇게 열심히 잘 공부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첫 강이다 보니까 조금 강의가 길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첫 강의 선생님이 하는 이 마음을 좀 잘 갖고 우리 시작하는 마음 절대 잊지 말고 우리 중간 이상 끝까지 한번 잘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알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마력과학의 진호쌤이었습니다. 안녕.